자, 9월에 일자리가 19만 4천 개가 늘어났다. 그런데 원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은 50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적게 늘어난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. 50만 개 늘어날 줄 알았는데 19만 4천 개라고 하면 너무 적은 거죠. 뭐 40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은 거 아닙니까?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상황은 이 상황인데요. 1억 5,250만 명이 일하고 있었던 상황인데, 근데 이것이 지금 일자리가 확 떨어져서 없어졌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, 지금 최근 들어서는 더 이게 경사가 완만해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 경사가 더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? 아, 이게 참 갑갑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, 어떤 분야에서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 노랗게 된 부분은 일자리가 줄어든 부분인데,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또 줄어들고 있는 분야도 있다.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자세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화면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9월 일자리 한 달 동안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요. 레저하고 하스피탈리티, 그러니까 뭐 호텔이라든가 여행업종 관련된 쪽에 7만 4천 개 일자리가 늘어났다라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직이라든가 비즈니스 서비스, 그다음에 리테일, 무역하는 사람들, 매니팩처링, 그다음에 컨스트럭션, 거기도 2만 2천 개 늘어났네요. 홀세일 트레이드도 16,900개가 일자리가 늘어났고, 보건, 헬스케어 쪽도 12,300개. 다 산업별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산업들이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. 그런데 유틸리티 500개 일자리가 줄었다라고 나오고요. 거버먼트 12,300개가 일자리가 줄었습니다. 거버먼트가 일자리를 줄였습니다. 이 뭐라고 봐야 되죠? 거버먼트가 왜 일자리가 줄었겠습니까? 백신 의무화했으니까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,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지금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야기되는 것 하나가 바로 백신 의무화입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, 의무화로 인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 문제도 있고, 또 해고라기보다는 팬데믹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가 다시 복귀하려는 사람들이 백신 백신 의무화 때문에 결국에는 나 아직 백신 안 맞았는데, 사실은 나 맞고 싶지 않은데 해가지고 복귀를 못 한다는 겁니다. 하고 싶어도 못 하고, 이미 복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해고가 돼야 되고. 그러니까 백신 의무화라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. 이거로 끝나질 않죠. 여기에다가 지금 부스터샷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계속해서 일하려면 부스터샷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? 백신 마스크 의무화도 또 귀찮은 것 중에 하나는 문제가 되고요.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규제들 때문에 일 못하겠다,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자꾸 나오고 있다.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일자리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,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오히려 왕창 줄어드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. 심각한 문제라고 좀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. 지방정부 교육 분야에서는 14만 4천 명이 일자리가 줄어들었고요. 주 정부 교육 분야에서는 17만 7천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.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전부 다 지나친 백신 의무화,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만두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겁니다. 브라이트바트에서는 바이든 팀이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과 3조 5천억 달러의 더 나은 재건 계획, 이것과 같은 더 많은 지출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. 연방정부에서 더 많은 돈을 써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계속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. 하지만 9월의 실직 이 숫자들은 미국인들이 더 이상 바이든이 번영을 향해 갈 것을 믿지 않는다는 신호로 봐야 할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바이든이 지금 이끄는 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번영하지 못할 것 같다,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그런 신호탄이다. 지금 일자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, 이때는 이제 저희가 선거철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고요. 그 다음에 다시 또 회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회복세가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. 돈 푼다고 해결되느냐? 아시죠? 돈 풀면은 안 나갑니다. 지금 한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, 이거 9월달 일자리 통계니까요. 9월 첫 주부터 연방정부에서 주던 주 300불 추가 실업 추가 지원금 보조금이 지급이 정지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9월달 이 일자리 통계, 그리고 실업률 통계는 결국에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돈을
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나오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였습니다. 그런데 그 기대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따져보았더니 주로 여성들 그리고 이제 흑인 가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졌는데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안 나간다. 일하러 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. 아이들한테 그 자녀 부양 세금 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까? 자녀 부양 세금 공제 혜택이 결국에는 한 달에 뭐 일정 금액 300불인가요? 한 아이당?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을 주는 효과가 생기니까 아이가 여러 명 있으면은 그러면 굳이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그냥 정부에서 그 세금 공제해주는 혜택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기에다가 무슨 뭐 푸드 스탬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가격이 다 조금씩 올라갔습니다. 더 많이 줍니다. 예전보다.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크게 힘들지 않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. 빈곤층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.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 돈을 풀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에 나오는 일꾼들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. 이건 진리입니다. 진리. 한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닙니다. 근데 왜 이걸 자꾸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. 뭐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. 뭐 알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는 결국에는 그 돈이 전부 다 부자들한테 다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줘야 그래야 소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돈을 긁어 모으는 곳이 따로 생기게 된다. 그래서 결국에 작년 1년 동안 엄청나게 대기업들은 더 부자가 돼서 현찰을 쌓아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꾸 건물을 사들이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런 현상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? 참나. 그러니까 이게 돈을 푼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좀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들도 거기서 떨어지는 떡국물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짓을 자꾸 반복하려고 한다. 마치 화천대유 해가지고 돈 맛을 본 사람들이 야 이거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일인 것이죠. 돈 맛을 한번 보니까 야 이거 한 군데에서 했는데 뭐 이렇게 퇴직금 50억 야 그럼 뭐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퇴직금 50억씩 하면은 한순간에 뭐 한 3,400억 부자 되는 거는 뭐 일도 아니게 되겠네.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? 생각은 자유니까.